안녕하세요. 지식의 강주영입니다. 소중한 삶, 건강한 마무리,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호스피스라는 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념부터 이용 방법까지 마지막 시간까지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윤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마지막을 앞둔 환자들이 편안하게 그런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한 요양원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뜻을 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 호스피스로 많이 알려졌고 어떤 분은 종교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틀린 건 아닙니다. 서양의 종교계에서 시작된 호스피스 운동에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중세기에는 예루살렘 성지순례 중에 쉬어가는 숙소를 뜻했고 십자군 운동 시기에는 호스피티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역시 숙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꼭 인종을 앞둔 사람만 가는 곳은 아니었겠네요. 그럼 이 호스피스가 의료계와 접목이 되면서 의미가 좀 달라진 건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시실리 썬더스가 폴란드에서 탈출해온 유대인 말기 암 환자를 돌보면서 큐어보다는 케어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치료가 목적이 아닌 통합적인 돌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역사를 알고 나니까 훨씬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스피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작이 된 거죠? 한국에는 1964년 마리아의 작은 자매 수도에 강릉 갈바리 호스피스가 그 시초입니다. 그 후 1981년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팀 활동이 시작됐고요. 2003년 한국 호스피스 간호사 창설, 호스피스법 제도화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암 환자를 위한 암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호스피스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역사가 깊네요. 50년이 넘었다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이 겪게 되는 통증, 신체적, 심리적, 영적 문제에 대한 평가와 처치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료 활동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호스피스 완화 팀으로 한 팀이 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명 의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연명 의료랑 호스피스랑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2017년 8월 4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조항 제1조에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질병이나 아니면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법도 좀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2003년에 제정되었던 암관리법에서는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를 이용했습니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중에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돼도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영양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요.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호스피스 이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말기 환자 등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 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호스피스를 신청, 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일반 치료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의료와 복지가 복합된 서비스로 완화 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반 질병과 달리 환자에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의 팀을 이루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완화 의료는 의학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 사회적,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 증상 완화에 주된 관심을 두고 활력 징후보다는 활력 증상으로 안녕, 통증, 수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치료까지요. 그럼 환자가 이 호스피스의 의료를 신청을 했다면 앞으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비스에는 독립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입원형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팀이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보는 가정형, 그리고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제공되는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장문형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듯이 사전 돌봄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환자를 사전에 좀 돌봐주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왠지 받으면 굉장히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전 돌봄 계획은 환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진과 함께 향후 치료를 위해서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사전 돌봄 계획 과정은 건강에 대해 환자가 바라는 목표 수준과 치료에 대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받게 될 치료 가운데는 환자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환자는 또한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스피스 사전 돌봄 계획까지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웰다잉, 처음엔 좀 어색하고 우리 생활에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이었는데 꼭 삶의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을 더욱 활발하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삶, 건강한 마무리,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